이번 시간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은 ICBM. 자, 이것을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건 뭐죠? 4차 산업혁명은 ICBM이다. ICBM. 여러분들 ICBM 생각하시는 저도 이 얘기를 듣고 4차 산업혁명은 ICBM이다라고 했을 때는 미사일이 생각나는 미사일. 그래서 이건 ICBM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죠. 이게 대체 4차 산업혁명과 뭐가 연결이 되냐? 이런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진 거죠. 근데요, 이게 ICBM이 그냥 약자더라고요. 네. 자, 그게 뭐냐? 자, ICBM은 사물인터넷이다. 자,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요? 자, 여기 보면 하나하나 풀어서 볼게요. I, C, B, M. 그죠? 자, 이거 어찌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지만 아닙니다. 자, 여기서는 다 약자로 쓰인 거죠. 자, I는 뭡니까? 자, IoT라는 사물인터넷. 그죠? 그 다음에 C는 뭡니까? C는요? C는 뭘까요? 자,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자, 그 다음에 B는 뭡니까? B는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자, 그 다음에 M은 무엇일까? M은 어때요? 모바일이다. 자, 어찌 보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다라고 자,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스마트폰, 모바일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ICBM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꼭 반드시 ICBM만 알면 됩니다. 그죠? 외우기 쉬워요. 예. 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각하고, I는 뭐? I는 사물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스마트폰. 모바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드론, 3D 프린팅부터 VR, AR부터, 하여튼, 그 정보 기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드론, 3D 프린팅, 자, 이런 기술들이 전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ICBM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물인터넷. 자, 이제는 뭐예요? 모든 것들을 센서로, 그죠? 모든 것들을 센서로 연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센서를 연결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주로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한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인터넷은 뭐예요? 사물인터넷은 뭐예요?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수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물인터넷은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거예요. 자, 수집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자, 수집했는데 뭔가 어디에 모아놓지 않고 수집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누가 막 얘기하면 한 귀로 갔다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 저장해둬야겠죠. 자,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다. 클라우드. 여기 클라우드는 구름이에요. 구름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저장을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 저장을 한다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넷 서버에 저장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뭡니까? 클라우드라는 거는 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엔드라이브. 그죠? 자, 네이버 엔드라이브를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USB를 갖고 다니는데 USB가
뻑이 나요. 뻑이라는 건 뻑이랑 용어가 좀 안 좋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USB에 뭐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들어가게 되면요, USB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C 드라이브에 저장했다가 또 이제 악성 코드나 아니면은 또 뭐예요? 그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포맷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거기 있는 자료를 다시 복구하려면 또 뭐 용산 가가지고 이제 30만 원 주고 이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어떤 그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름이라는, 자, 구름 형태의 어떤 인터넷 서버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자료 같은 거, 내가 이제 직접 작업했던 자료들을 어디에 올려요? 뭐 USB나 C 드라이브에 하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N드라이브라는 그 N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되면 내가 인터넷만 되는 지역을 가서 자료들을 언제든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가 이제 그 문서를 수정해가지고 이제 메일로 보내고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받고, 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일단은 클라우드 네이버 N드라이브에 이렇게 올리게 되면요, 내가 나도 수정할 수 있고 동시에 상대방도 수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동시 수정이 가능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N드라이브 안에는 또 이제 또 오피스도 있어요. 네이버에 오피스도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이제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켜놓고 거기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운받을 수 있고 또 동시에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에 서로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자,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그럼 뭐예요? 사물리트는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한 다음에 이걸 저장해야죠. 자, 이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저장을 하게 된다. 이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다 이렇게 저장할 수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자, 여기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살펴보게 되면, 자, 빅데이터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규모, 속도,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규모는 지금 여기 보면 테라바이트, 그죠? 기가바이트를 넘어서 이제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 대용량이죠, 대용량. 대용량 체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속도는 어떻게 당연히 우리는 지금 워크스테이션을 우리 예전에는 있어요. PC 1인 PC도 있어. 1인 PC용 컴퓨터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이 속도가 향상이 되면서 그리고 가격이 낮아지면서 어때요? 이제는 워크스테이션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 형태는 뭐예요? 이제는 정형화, 비정형화. 즉, 어떻게 됩니까? 숫자. 그죠? 자, 주로 이제 우리가 숫자 형태의 그 데이터를 수집한 것만, 어떻게 돼요? 좀 분석이 가능한 거죠. 분석이 가능했던 거죠. 자,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빅데이터로 오면서 우리가 인간의 감정, 그죠? 그리고 문자. 자, 이런 것들이 분석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정의를 우리는 정형과 비정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정형과 비정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형은 뭐예요? 주로 이제 숫자 데이터. 그리고 비정형은 주로 문자. 그죠? 그리고 인간의 감정.
자, 이런 것들까지 분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빅데이터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뭐라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물 인터넷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저장하는 거죠.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저장하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클라우드다, 클라우드. 자, 그래서 저장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한다.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뽑아내는 거죠. 추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 분석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빅데이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60년도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빅데이터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데이터 마이닝은 주로 숫자만 분석이 가능했지만, 자,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숫자, 문자, 그죠? 마지막은 뭐예요? 인간의 감정까지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 자, 이건 정형화된 거다. 정형화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자와 감정은 주로 뭐예요? 비정형이다, 비정형. 그죠? 근데 여기는 빅데이터는 숫자, 문자, 감정까지 하니까 정형과 비정형을 어떻게 해요? 같이 분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이 빅데이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ICBM은 당연히 또 바늘과 실 관계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뭐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다.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냐? 나한테, 여러분한테 보여줘야죠. 자, 그것이 바로 모바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전부 여기 안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ICBM. 그죠? 그래서 뭐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 다음에 모바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게 돼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사업할 것이냐. 자,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가치를 창출하고, 자, 가치를 전달하는 거, 가치 전달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내면 돼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이런 어떤 경영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적용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각 산업에 또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겠죠. 뭐, 스마트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농장 일은 이 소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어떤 기계가 또 사람이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트랙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인 트랙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그것이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기술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 스마트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ICBM, 즉,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에 의해서 나온 기술들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AI. AI를 3번 얘기했어요. AI, 또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이렇게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